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투석. 자, 여러분들 우리가 드디어 이제 근세 조선으로 넘어옵니다. 왜 중세가 아니라 근세가요? 네, 그만큼 또 인간 자유의 어떤 의지의 확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또 시대가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달려오셔서 정말 애쓰셨어요. 와우,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막 정신없이 달릴 때는 진짜 옆이 잘 안 보이죠. 그죠? 고생하고 있어요. 예, 애쓰고 있어요. 근데 잠깐만 쉬는 것도 괜찮아요. 예, 막 달리다가 어느 순간에 좀 잠깐만 멈춰가지고 이게 주위를 둘러보시면 여러분들 주변에 꽃도 보이게 될 거고 하늘도 보이게 될 거고, 예, 못 보던 걸 보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셨으니까 잠깐만 한 5분도 좋고 10분도 좋으니까 잠깐만 요 강의 끝나고 나서는요 밖에 나가셔가지고 밖이 밤일지 낮일지는 모르겠지만 밤에는 하늘을 보고 별을 봐도 좋고, 뭐 별이 아니라 위성이겠지만 낮에는 또 구름 한번 보고,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예, 빠른 시간 내에 완강하는 거 알고 있죠? 네, 잘할 겁니다. 자, 조금만 더 힘을 내 봅시다. 화이팅! 자, 여러분들 이제 조선시대 볼 텐데요. 역시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였고요. 조선시대도 시기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고려시대는 1170년 무신정변을 계기로 해서 두 시기로 나눴죠. 조선도 마찬가지. 조선은 바로 이렇게 1592년, 1592년 기점을 해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 앞에 시기,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조선 건국이 1392년이에요. 네, 1392년. 이 1392년부터 이 1592년 여기까지를 우리는 조선 전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1592년 이후부터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조선 후기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조선 전기를 두 시기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이전 시기를 우리는 15세기 그리고 이후 시기를 16세기 이렇게 이후 이렇게 나누어서 다시 한번 시기를 좀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15세기와 16세기로. 왜냐하면 15세기를 이끌었던 역사 주도 세력과 16세기를 이끌었던 역사 주도 세력이 달라요. 기억나시죠? 고려시대도 역사 주도 세력은 호족과 문벌귀족과 무신과 권문 세력이 바뀌어 나가잖아요. 1170년을 기점으로 해서 고려시대 1170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 호족과 문벌귀족 시대를 나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똑같아요. 1592년 조선 1592년 기점으로 그 이전을 15세기는 훈구 세력들 그리고 16세기는 사림 세력들이 각각 지배 세력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자, 그 과정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조선을 세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네, 바로 이 신진 사대부들입니다. 이 신진 사대부들과 그 다음에 이제 신흥 무인 세력과 신흥 무인 세력이 연결해가지고 세운 나라, 신흥 무인 세력의 뭐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이성계가 되겠죠. 이게 이제 조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신진 사대부를 보면 여러분들 좀 분화를 해요. 어떤 세력으로 분화하냐면 혁명파는 뭐냐면 고려 뒤에 없고 말 그대로 혁명하자는 얘기예요.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라는 혁명파와 고려 안에서 개혁하자라고 하는 온건파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신진사대부의 이데올로기라고 한다면 성리학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 신진사대부가 어떤 그 대립점을 갖고 있었던 세력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이들은 이들은 자 이렇게 바로 당시 고려 말 그 주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권문세족이죠. 이 권문세족의 힘을 빼기 위해서 정치, 경제 면에서의 일대 개혁을 단행합니다. 먼저 권력을 장악했던 그 계기는 뭐였냐면 바로 이 신흥무인 세력 이성계의 요동정벌 반대하면서 회군을 하죠. 군대를 돌렸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 쿠데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위화도 회군. 위화도 회군. 이 위화도 회군에서 결국은 권문세족 최영과 우왕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요. 과전법을 시행해요. 과전법을 시행해서 바로 이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었던 대농장, 그 대농장들을 다 몰수해서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을 강화시키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바로 위화도 회군, 정치 권력과 이 경제 권력을 장악하면서 결국은 이 신진사대부가 힘을 갖게 된 것이고 이 세력은 다시 혁명파와 온건파로 나뉘는데 혁명파가 바로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거죠. 조선을 건국하게 되더라. 이게 바로 1392년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이후에 이 혁명파 사대부들은요. 그렇죠. 일단 권력을 장악했으니까 자기들이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자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들은 뭘 추구하냐면 중앙 집권을 추구하는 중앙 집권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라는 건데 이들의 후손, 이들의 뒤를 쭉 이어가다 보면 바로 이 훈구 세력들과 만나요. 세조 때 특히 세조도 어찌 본다면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권력,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이때부터 이런 맥락에서 다한 이 세력들을 훈구 세력이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느낌이 훈구, 뭔가 오래될 구자, 뭔가 느낌이 안 좋긴 해요. 그죠? 어찌 본다면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한 100여 년의 역사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가는가 보다라는 느낌이 감이 와요. 그죠? 그러면 항상 그랬어요, 역사는요. 그렇게 좀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좀 이 시대를 이끌 수 없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 이제 많아지면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을 해요. 새로운 비전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또 이제 교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 감이 오고 있어요. 자, 반면에 이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고려 내에서 계약해야 된다. 어떻게 신하가 왕을 칠 수 있냐? 이거 말이 안 된다. 라고 했던 사람은 끝끝내 참여하지 않습니다. 혁명파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여러분들 바로 이제 정도전 같은 인물이 있을 텐데 이 온건파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정몽주를 들 수 있겠죠. 정몽주. 단심가.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어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시줄이 있으랴 라고 이야기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 세력들은요. 향촌을 낙향해요. 향촌으로 낙향을 합니다. 향촌으로 낙향을 해서 이들이 추구하고 있던 건 뭐냐면 저 위쪽 혁명파들 같은 경우는 중앙 집권을 추구했지만 이들은 그냥 냅둬라. 우리는 저 나라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고 명분도 없고 우린 그냥 이스테가 냅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냥 향촌 자치, 향촌의 자치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들이 이제 누가 되는 거냐면 이후에 이제 사림, 그러니까 선비들의 어떤 무리들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의 사림파들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15세기에서 16세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말이죠. 그 과정에서 서서히 중앙으로 올라와요. 무엇을 장악하냐면 바로 이 삼사를 장악하면서 삼사 좀 더 배울 거예요. 삼사는 이제 왕권을 견제하고 이 부정한 신하들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차지하게 되면서 서서히 바로 훈구 세력들 뭔가 느낌이 안 좋다고 그랬잖아. 이들이 어떤 부정과 비리를 공격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서서히 올라와. 그러니까 이들이 긴장하는 거야. 뭐야 이것들 왜 기어 올라오지? 라고 하면서 이들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권력에 대한 도전은요. 다 그에 대한 당연한 응징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뭐였냐면 바로 사화다라는 거예요. 사화는 이런 의미로도 읽혀요. 바로 이 살인들이 화를 입은 사건 이렇게도 읽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앙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사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화를 입어요. 근데 그거 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여러분들 되돌릴 수 없어요. 역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느끼셨대요. 비록 그 현재 시점 속에서는 뭔가 이게 좀 거꾸로 가는 거 아니야?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길게 보면요. 결국 가야 될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 훈구 세력들이 그렇게 많은 대토지를 가지고 어떤 그 호의호식을 유지하면서 마치 고려의 문벌 귀족처럼 많이 가진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 기득권이 유지되고 있다면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갑니다.
결국은 새로운 시대를 대체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로 그 새로운 세력들이 이렇게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종국에는 그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될 것이고 그들이 주인공이 될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사회에서 그렇게 피해를 입었지만 결국은 16세기로 넘어가면서 바로 이들이 권력의 승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들은요 16세기 이후에 붕당 정치라는 것을 이끌어 나갑니다. 붕당 정치. 붕당 정치라는 걸 이끌어 나가는데 이때 이 붕당, 법붕자예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당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당은요 서인당. 요즘도 뭐 당들 많잖아요. 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뭐 바른미래당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당이에요. 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서인당이 실질적으로 조선왕조 500년 대부분 통착이 되는 16세기 이후에 통착이 되는 어떤 그런 실질적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제 노론 쪽으로 노론당 쪽으로도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됐죠? 자, 이게 바로 조선의 시기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1592년 임진왜란 기점으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뉘는데 조선 전기 다시 15세기와 16세기로 15세기는 바로 조선 건국 세력들이 이어지다가 결국 훈구 세력으로 정착이 되고 그 다음에 16세기는 바로 이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세력들이 결국 권력을 장악하면서 16세기의 주인공이 되면서 역사 주도 세력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조선의 시대 구분이었습니다.